저희가 원래는 오늘까지가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이제 어제 발표한 거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이래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꼭 다음 주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어쨌든 이제 학원이 제일 좋죠. 이 온라인 수업은 저도 힘들고요. 대빵 힘듭니다, 진짜. 이게 막 목이 막 쉬어. 오히려 학원에서 목이 안 쉬는데 여기서 목이 쉬워요. 자, 한번 날선형 스타트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는 51쪽입니다. 자, 51쪽입니다. 자, 오늘이 양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막 새로운 내용, 어쩌면 새로운 내용도 아니야. 너네가 제목 보시는 것처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지난 중3 때 1학기 때 굉장히 핫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 푸는 거를 중1 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자, 방정식의 계보를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중1 때 뭐 필기 드릴까요? 자, 중1 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게, 그래요, 간단하게 좀 계보를 설명드릴게요. 중1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뭘 배우냐면 1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때 막 처음 이항이란 거 배우면서 막 열심히 했었죠. 1차 방정식. 그리고 중2 때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문자가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을 배우면서 소위 연립 방정식을 배웁니다. 아주 중요하죠. 연립도 잊을만 하면 나와요. 연립. 그치? 그리고 세 번째, 중3 때 여러분들은 이미 2차 방정식 푸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스토리를 이해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때마다 방정식을 배운다는 거야. 그치? 근데 쌤, 고1 때도 왜 나와요? 자, 이제 고1 때 여러분들이 또 뭐를 본다? 2차 방정식을 지금 보고 있잖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3 때랑 고1 때의 컨셉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컨셉의 차이가 있어요. 너네가 중3 때는요, 그럼 뭐가 메인 컨셉이었냐면, 중3 때는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중요했어요. 제가 시간 하나 딱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풀기, 즉 x값을 구할 줄 알아야 돼. 바로 다음 장 가시면 오랜만에 복습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자, 이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은 크게 몇 가지를 배웠다?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요,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라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다 되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있잖아. 안 될 때는 소위 근해 공식이란 걸 이용해서 그냥 공식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이 근을. 뭐 기억나? x는 2a분의 밑에 소개가 되어 있네요.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루트 b제곱 빼기 4ac. 요게 이제 근해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1 때는요, 뭐 어떤 컨셉이냐면, 사실은 풀 줄 알잖아. 그럼 이걸 또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배웠거든. 자, 고1 때는 필기하세요. 2차 방정식을 안 풀고 싶어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거는 이미 할 줄 아는데, 이제는 이제 2차 방정식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안 풀고 뭔가를 우리가 하는 거를 연습해야 돼. 안 풀고도 뭔가 어떤 정보를 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에 관한 정보를. 이해돼? 그러니까 안 풀기가 컨셉이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거 소개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거 소개 드리면 끝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란 거를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판별식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필기할까요? 자, 근의 종류라던가 근의 개수를요, 너네가 그 식을 안 풀고도 좀 빠르게 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을 구하지 않고도 이 근이 어떤 종류이며 이 근이 몇 개 있는지 사실 좀 여러분들은 이 판별식이란 걸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판별식.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근과, 자, 책에 있는 명칭입니다. 개수가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근을 안 구하고도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두 근의 합과 다시 두 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번에 저희가 할 2차 방식은요. 근을 구하는 거는 결국 최후의 수단이야. 만약에 여러분 정 안 되면요. 그냥 구하시면 돼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근을 구하는 친구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죠. 즉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하고자 하는 거는 이 2차 방식이 안 풀고도 어떤 근에 관한 어떤 몇 가지 해석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그 첫 번째가 판별식. 이 근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몇 개인지 뭐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어떤 두 근의 합. 근을 안 구하고도 두 근의 합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근의 곱 정도는 근을 안 구하고도 구할 수가 있다. 자, 요걸 먼저 필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요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아시겠죠? 자, 한번 다음 장 가서 그러면 오랜만에 복습 좀 해볼까요? 자, 이번 페이지는 중학교 3학년 필기 드려요. 중3 복습입니다. 자, 우리 중3 때는요, 미제처럼 푸시오, 푸시오, 푸시오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시간 관계상 딱 몇 개만 하겠습니다. 142번, 147번, 148번. 자, 이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뭐 사실 푸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오해는 여러분 하지 마. 아, 쌤 그러면 고등부 때는 안 풀겠네요. 는 아니야, 여러분 당연히. 그 말이 아니라 컨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줄 아는 거 너무 당연한 거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풀 줄 아시겠죠. 다시 말할게. 보통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간단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저희는 보통 그거 하잖아요. 어떤 이제 뭐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바로 가고요. 안 되면 약간 저희가 이렇게 근해 공식으로 간단 말이지. 자, 푸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푸는 것도 사실 풀죠. 많이 풀어 우리 실제로. 지금도 사실 얼마 전 숙제에도 많이 풀었어요. 뭐 마지막에 또 계산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푸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안 풀고도 뭔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얘를 안 풀고도 몇 가지 가능한 게 있어요. 자, 그 컨셉을 이해해봐.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판별식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계획은 이번 주까지 해서 2차 방정식도 끝내고 싶은데 제가 수요일 날은 끝나고 수업이 이어 있어가지고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뭐 특별히 느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 페이스만 잘 따라오시면 빠르면 한 2월 중순 정도에는 끝날 겁니다. 이 책이. 알겠지? 한번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또 할게요. 또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시겠죠? 자, 142번은요. 보시는 것처럼 뭐가 된다? 아이고,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합니다. 뭐 얘가 소위 크로스라는 건데 그냥 뭐 바로 갑니다. 이제는 암산됩니다. 이 정도는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 두 문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두 문제는 소위 근해 공식으로 가실 건데 아마 밑에 있는 148번 푸시면서 약간 갸우뚱되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이제 약간 어쩌면 이 문제가 어쩌면 약간 풀기 문제기라는데 약간 신상입니다. 약간 새로운 상황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데요. 뭐 저희가 배운 걸 써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47번은요. 자, 한번 읽어보자면 자, 뭐 이것이 자, 근해 공식입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혹시 암산되시나요? 요렇게가 되겠죠. 우리가 아주 많이 봤던 어떤 꼴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근데 밑에 있는 148번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제 중3 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물론 본 적도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근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이거죠. 근데 이제 중3 당시에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거는 없다였거든. 근데 과연 이제는 없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필기 하나 하자면요.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실수인 것들 보통 짧게 줄여 실근이라고 해요. 이제 이 허근이라는 게 존재해요. 허근. 특히 루트 한쪽에 지금처럼 음수가 나올 때는 이제 이게 허수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실 때 없다가 아니라 허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다시 허수인 근이 두 개 있는 거고 항상 i를 바깥에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근의 존재만 체크하시면 뭐 새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없다 아니야. 허근이 두 개 있는 거야. 허근이.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요 다음 장부터가 뭐다? 이번에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 내용.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판별할까라고 써있잖아. 일단 여기도 필기를 잠깐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노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막 확인한 바로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뭔가 포스트잇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좀 필기를 좀 짧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판별에 비추고 봐. 선생님, 근데 판별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필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판별은요.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근의 종류, 그리고 이제 이 종류란 말이 이해되세요? 우리가 중3 때는 실근만 있잖아. 근데 이제는 허근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종류야. 뭐 써드릴까요? 뭐 실근인지, 뭐 허근인지, 뭐 이런 종류들. 혹은 이제 어떤 근의 개수. 자, 사실은 이제 이거는 좀 어쩌면 좀 필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네가 알다시피 우리가 2차 방정식에는 중근이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근도 엄밀히 말하면 근은 두 개긴 해. 근데 걔는 중복된 거라 하나만 쓰잖아요. 좀 그런 의미로 드릴까요? 약간 좀 뭐 그런 개수. 어쨌든 이런 거를 판별할 때는 이제 근을 안 구하고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냥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 여백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조금 작게 한번 필기를 여러분들 해보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어쩌면 너네 마음속에는 이미 이걸 풀 힘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의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번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제가 방정식 3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번 더 오른쪽에다가 근을 구해 보실 건데요. 자, 제가 하나 시킬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근을요. 한번 근의 공식으로 한번 구해 보세요.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번, 2번은 그냥 풀리는데요. 그냥 한번 근의 공식으로 풀어봐. 왜? 이번에 배울 첫 번째 이 판별식이란 친구는 결과적으로 근의 공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특정 부분을 저희는 이제 좀 이용할 거예요. 걔가 좀 좋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근을 구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20초면 되겠죠. 한번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별할까라는 거는 이제 밑에 문제 보면 그런 문제 나와요. 근을 판별해봐라. 뭐 이렇게. 그건 이제 근을 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방정식에 어떤 근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써보란 문제예요.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판별하는 얘기는 어떤 근의 종류라던가 근이 몇 개인지 그런 걸 써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밀이 결국 근의 공식 안쪽에 어딘가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저희가 이제 의식만 해볼게요. 의식만 해보면 여러분들은 아, 이게 이제 판별식이었구나 가 이해될 겁니다.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칠판에다가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1번은요. 근의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자,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시면 암산할게요. 16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6이 나오면서 실제 x값들이 간단히 되겠죠. 자, 그 간단히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한 번 더 근의 공식을 이용해 보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빼기 4ac 해보시면 요 자리가 0됩니다. 그치? 0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자리가 0이 되는 바람에 소위 중근이 나오죠. 그치? 이것도 필기해 드리자면 여기서는요 근을 한번 종류로 말해보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게 1번 문제고요. 근의 종류로 말하자면 2번 문제는 소위 중근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문제에 따라 중근이랑 같은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근은요 사실 근이 한 개가 아닙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중근의 뜻이 중복된 근이라 가지고 1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 두 개 있는 거예요. 1 두 개. 서로 같은 걸로 두 개 있는 거예요.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고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 상황인데 2a분의 마이너스 b 자, 뿔마루트 계산해 보시면요. 얼마 나온다?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다? 허근이 두 개 나와요. 자, 조금 더 책에 있는 표현을 쓰자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일단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왜 근의 공식을 유도해 봤냐면 결국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근의 종류를 과연 누가 결정해 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 판별해 준다? 요 자리가 판별해 주는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요. 요 자리만 딱 떼서 자, 요 자리만 딱 떼서 자,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래서 판별식은요. 이제 문제 풀다가 어떤 근의 종류라던가 그런 멘트가 나오는 문제는 이제 판별식 관련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앞으로 외우겠습니다. b제곱 빼기 4ac입니다. 즉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따로 판별식이라고 배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입니다. 이때는 실근이 서로 다른 걸로 두 개 나옵니다. 그치? 그리고 중근이 나올 때는 판별식이 0일 때입니다. 그리고 허근이 나올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 문제가 밑에 나온다라는 거야. 자, 한번 간단히 필기해 보시고요. 내려가서 이제 몇 번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 152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뭐 위에 써 있는 이 거창한 내용이 그 말입니다. 뭐 길게 써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문제는 너희가 근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 투머치야. 그냥 딱 그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의 부호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즉 문제 풀다가 이렇게 근의 종류를 판별하시고 나오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판별식을 구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판별하다가 영어 약자로 discrimination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D라고 말했습니다. 자, 판별식 보통 D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판별식만 구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겠죠. 즉 구해보시면 0이잖아.
판별식 0이란 말은 자, 근의 종류가 뭐다? 아, 얘는 중근이겠구나. 내가 안 구해봤지만 얘는 중근일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판별할 때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밑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153번, 154번 한번 판별해 보시겠어요? 아, 쌤 그냥 근 구하면 안 돼요. 되죠, 당연히. 근데 근을 구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결국 느낌 와. 판별 정도를 요구하면 근을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식에서의 근의 종류는요. 그 밑에 있는 2a분의 왼쪽에 마이너스 b는 관심이 없고 그 루트 안에 있는 그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b제곱 빼기 4ac. 그것만 딱 떼와가지고 이제 판별식이라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근의 종류랑 개수를 판별해주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내용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별식을 이제 앞으로 많이 써먹을 겁니다. 고3 졸업할 때까지요. 그리고 이제 판별식 문제는 어떤 문제다? 뭔가 문제에서 근의 종류라는 말이 나오거나 그런 멘트가 나오는 문제 다 판별식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 문제인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근의 종류가 뭔지. 여러분 쓸 때는요 정식 명칭으로 써야 돼. 그냥 막 어떤 친구들은 막 귀찮으니까 대충 쓰는데 정식 명칭으로 기억하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게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자 153번이 자 그러면 서준아. 자 153번을 판별해 보시면 근의 종류가 뭐예요? 서준아 계세요? 아, 석윤이 아니라 서준이요? 아 서준이요. 네. 혹시 153번 어, 정답 뭐 나왔어요? 두허근이요. 두 허근이요. 자, 가볼까요? 자, 판별식 구해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 c 얘 어쩌면 부호만 빠르게 체크해 오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계산도 관심 없고요. 저는 부호만. 즉 부호가 양수 이름 아닌가요? 양수. 양수. 즉 양수란 말은 뭐다? 허근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걸로 두 실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 구해봤지만 100%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별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 자, 154번인 다이아. 얘는 판별하시면 뭐 나와요?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이요? 아, 허근이요. 자, 맞습니다. 판별식 구해보시면요. b제곱 빼기 4ac. 즉 음수기 때문에 얘는 제가 안 구해봤지만 아마 서로 다른 걸로 두 허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2차 방식은요. 그래서 만만한 방정식이에요. 이 셋 중 하나거든요, 무조건. 그치? 자, 오른쪽에 가서 자, 이제는 반대 상황입니다. 이번엔 식이 미완성인데 우리한테 근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158번 문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도록 만들어 보라는 거야. K 범위를. 159번은 중근 되도록. 160번은 두 허근 나오도록. 뭐 반대 문제지만 원래 배운 대로 가시면 되겠죠.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이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한번. 사실 얘는 뭐 또 어렵지 않으니까 1분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 왼쪽처럼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요런 느낌으로는 많이 나와요. 거꾸로 이제 근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즉,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오면 판별식 문제로 보이셔야 돼요. 아, 이게 판별식 멘트구나. 어떤 근의 종류 같은 거는 근의 종류 같은 멘트는 판별식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개 더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랑 걔의 멘트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좀 달라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이런 멘트가 또 아니야. 특유의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유의 멘트를 여러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스타트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장이 그 다음 내용인데 좀 그러니까 스타트가 워낙 양이 적은데 저기 유형책은 조금 양이 있으니까 이제 실제 시험 스타일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죠. 자, 158번 문제는 자, 누가 해볼까? 지혜야. 혹시 158번에 K의 범위 또는 값 뭐 나왔어요? 응? 못했어요. 자, 한번 제가 도와드려볼까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인데 얘네들이 뭐다? 판별식 관련 어떤 멘트인데 멘트. 이런 멘트가 나오면 판별식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위에다가 빠르게 판별식을 좀 써볼까요? 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치 요게 판별식이야. 근데 158 문제는 거꾸로 저희한테 근의 종류를 알려주고 있어요.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대. 즉 그 말은 뭐다? 판별식이 양수란 얘기예요. 즉 위에 있는 식을 양수라고 두며 어떤 부등식 관련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겠죠. 그리고 159번은 똑같은 식에서 얘가 중근이래요. 중근이란 말은 판별식이 거꾸로 0이란 얘기죠. 그리고 판별식이 0이란 얘기니까 위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요. 뭐가 나온다? K가 4가 나옵니다. 느낌 오세요? 자 마지막에 160번 문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래요. 허근이란 말은 판별식이 음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느낌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 문제는요 한 세트입니다. 하나가 나오면요 보통 이제 중근은 거기서 는으로, 허근은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딱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느낌의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자 160번 밑에다가 문제 하나 추가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별표 치겠습니다. 많이들 빠지는 함정 문제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유형책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써볼게요. 추가 문제입니다. 위에 식을 보고 푸시면 돼요. 실근을 가진다. 자, 그냥 실근을 가진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해석하시면 판별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있는 세 개가 사실은 저희가 배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자,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당연히 실근이죠. 근데 중근도 실근이란 말이야. 그치? 자, 문제에서 만약에 실근을 가진다가 나오면요. 주의하세요. 판별식이 0 이상입니다. 사실상 허근 빼고 나머지 두 개가 실근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의 공통점은요. 사실은 이렇게 두 개가 실근인 거예요. 얘 혼자만 허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실근 중에도 종류가 있는 거지. 실근 중에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거고 실근 중에도 중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제 실근을 가진다라고 나오면 주의하세요.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리고는 똑같죠. 이제 위에 거 이용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답을 내시면 되겠죠. 사실상 158번과 159번을 섞으시면 실근을 가진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별표 하나 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어쨌든 판별식 관련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거꾸로 이제 종류를 알려주고 판별식 이용해서 부등식 혹은 여기 이제 값을 구하라는 거는 중근을 의도하고 나온 멘트예요. 중근은 부등식이 안 나오고 값이 나옵니다. 그치? 이렇게. 자, 내려가서 유형 5번 볼게요. 자, 유형 5번은 어쩌면요. 자, 필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는요. 사실상 위의 문제 중에서 중근 관련 조금 더 응용 문제예요. 중근 관련.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중근이 나올 때죠. 이런 게. 그치? 여러분들이 실제로 얘를 풀어보시면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중근이 생겨요. 그치. 사실 참고로 이 문제는 중3 때도 나온 적 있어요. 중근이란 말 대신에 나오는 어떤 멘트인 거야. 즉 이게 이제 중근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결국 중근이란 건 언제 나오냐면 요 자리가 완전 제곱식일 때 나오는 게 중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거의 앞으로 동의어처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란 말은 사실상 뭐다? 중근을 가지게끔 이란 말로 해석하시면 되고 중3 때는 여기서 끝났다면 이제 고1 때는 판별식 배웠잖아. 판별식이 0이다. 문제로 가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쩜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는 중3 때도 배웠고요. 요 포인트가 고1 때 배우는 내용이라 요렇게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걸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문제 풀다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나오면 그럼 중근처럼 돼야 한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구나 로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근 관련 응용 문제예요. 그럼 뭐 하나만 해볼까요? 예를 들어 163번 풀어볼게요. 자,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요. 그럼 얘를 방정식으로 보자면 중근을 가지는 모양 이란 얘기니까 판별식이 0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뭐 중3 때도 배운 적은 있어요. 이런 관계는. 자, 한번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간단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 저 유형책 갈게요. 남은 시간은 이제 새로운 내용은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뭐 이게 다고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방정식 푸는 거는 이제 그닥 관심 없다고 했지만 저희 유형책에서는 몇 가지 방정식 관련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맛 좀 볼 거고요. 특별히 이런 판별식 관련 문제들 여러분들이 좀 풀 줄 알아야 돼. 이런 문제 스타일을 좀 이해해 보세요. 어떤 멘트가 저런 판별식 관련 멘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의 종류, 실근을 가져요. 이런 말 나오면 판별식 하라는 거구나. 제가 첫날에 말했지만 결국 수학은 그래서 이제 고1 1학기는 중학교 내용 플러스 알파예요. 이제 당연히 그 중학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중입니다. 알겠지? 자, 163번 문제는 혹시 지선아 정답 나왔어? 뭐 나와요? 아직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네. 그럼 한번 제가 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한번 식만 세워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판별식 체크하라는 거구나. 자, 판별식 구해보겠습니다. 판별식 B제곱 혹시 여러분들 ABC가 뭔지 모르는 친구는 없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갑자기 여기가 A고요. X의 개수가 B고요. 상수항이 C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판별식입니다. 자, 이게 0인 거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사실 뭐 미니게임처럼 얘를 한 번 더 전개해 보시면 또 다른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뭐에 관한? M에 관한. 즉 M을 주인공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생기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문제 풀 때는 풀기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니까 풀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컨셉 자체는 이제 푸는 거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두 개 나오나요? 자, 한번 판별식 관련 문제 중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중근 관련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스타트 이제 넘어갈 건데 숙제를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53쪽까지 푸시면 되고 뒤로 가봐. 자, 60쪽 가보시면 위에 코알라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막 코알라가 막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60쪽 위에 보시면 혹시 제한 시간이라고 보이세요? 이 두 페이지를 20분 내로 풀어봐라. 그런 제한 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말도 안 돼요.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 결국 가야 될 거는요. 이런 기본 계산 문제는 그냥 20분 내외로 가능해야 됩니다. 아주 빠르게.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239번까지 239번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푸는 것도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풀지 않고 푸는 것 중에 첫 번째 판별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책 갈게요. 자, 유형책 여러분들 돌아오셔가지고 자 한번 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여기가 56쪽이네요. 자, 유형책 56쪽 한번 가보시면 이제 오늘 배운 2차 방정식 관련 내용입니다. 사실상 56쪽은요 복습이고요. 간단히 복습이고요. 다음 장에 있는 요 내용이 이제 판별식 관련 그런 문제예요. 이제 판별식 관련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소개되어 있는데, 자 밑으로 와봐. 자 여기 57쪽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문제를 보시면 사실 아까 저희가 봤던 똑같은 문제예요. 왔다 갔다 거꾸로 근의 종류를 주고 여러분한테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 부등식 문제 혹은 어떤 그런 방정식 문제 넘어가는 포인트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테크닉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잠깐 내려왔습니다. 근데 얘는요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모르고가 좀 차이가 커요. 자 어떤 팁이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근의 공식 배울 당시에 짝수 공식이라고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이 있는데 저랑 수업한 친구 제가 무슨 말 했냐면 사실 짝수 공식은 굳이 몰라도 돼요. 어쩌면 얘는 몰라도 그냥 근의 공식 하면 돼. 근데 이제 이 짝수 공식이 뭐였냐면, 자 얘는 팁인데요 좀 약간 거의 반필수야. 여러분 이거는 사실 모르면요 이 문제 특히 판별식과 할 때 굉장히 돌아가야 돼.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식이 복잡해져요. 근데 이걸 쓸 줄 알면 굉장히 좀 이런 상황일 때 쾌적하게 풀립니다. 자 짝수 공식은요 오랜만에 필기해 드릴게요. 자 어디가 짝수냐면요, 이 짝수의 뜻이 어디냐면요 x의 개수가, 기억나세요? x의 개수가 이렇게 요 자리가 이렇게 2 곱하기 뭐시기 요 자리가 짝수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 이번 문제가 요 자리가 짝수죠. 2 곱하기 뭐시기 요럴 때가 있다는 거야. 요럴 때 여러분들은요 이제 그 당시에 근의 공식을 조금 응용해서 좀 더 빠르게 푸는 공식 하나를 배웁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른쪽에 필기해 드릴게요. x는 기억나세요? 자, 원래 근의 공식은 2a분의인데 짝수 공식은 a분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b인데요 보통 책에서는 b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b'이라고 보통은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요 자리는 여러분들 2는 뺀 자리야. 저 b만 쓰는 거예요. b'.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혹시 요 안에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요 안에가 b' 제곱, 자 빼기 4ac가 아니라 그냥 ac였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이번에 판별식이 이 자리인 걸 외웠잖아. 이거를 기억할 겁니다. 요게 이제 어쩌면 짝수 공식 관련 판별식이에요. 짝수 공식 관련 판별식이고, 이거를 알면 왜 좋냐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이걸로 안 풀려면요 판별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그냥 만약에 판별식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들 b제곱, 지금 이게 b야.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풀어야 돼요. 그치? 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면 뭐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안다면요, 자 요 자리의 제곱이 요 자리의 제곱,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c야. 그냥 어때요? 훨씬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짝수 공식 판별식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이 정도는 그나마도 괜찮은데 뒤에 좀 복잡한 식에서 특히 이렇게 2 곱하기 무슨 꼴 나오면 이 짝수 공식 판별식을 쓰라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쓸 줄 안다면. 그래서 이제 얘를 간단히 해서 이제 문제는 뭐 똑같이 풀면 되겠죠. 뭐 판별식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요거 하나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수 공식은 몰라도 짝수 공식 판별식은 좀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장은 다음 시간 내용이야. 앞에까지 푸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한 30분만 더 할게요. 여기 이제 유형들을 볼 건데 의외로 유형책에서는 방정식 관련 문제가 좀 제법 있습니다. 이제 방정식 관련 문제가. 즉 어쩌면 방정식 관련 문제니까 중3 문제예요. 약간은. 자, 몇 개만 볼 건데요. 제가 수업 전에 미리 체크해 온 게 있거든. 그것들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60쪽은요. 특별히 체크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난이도가 한 개잖아요. 자, 415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한 개인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난이도에 너무 그거 쓰지 말라는 게 의외로 이제 이거를 못 풀어가지고 뭐 어렵다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 이거 있잖아요. 인수분해 되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돼요. 우리 앞에서 한 말한 적이 있는데요. 크로스가 돼요. 혹시 그 크로스가 되는 구조로 보이세요? 이래봬도. 저희 지난번에 인수분해 제가 공부할 때 그 크로스 관련해서 막 이상한 문제 몇 개 본 적 있잖아. 이게 막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가 돼. 크로스가 돼. 막 그게. 뭔가 그런 컨셉이야.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놀랍게도 크로스가 돼요. 그치? 이런 게 이제 나오길래 잠깐만 소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안 된다고 말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다 깨세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것 빼고는 쭉 보세요. 그냥 방정식 문제야.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 423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중1 때부터 자, 반대로 근이 나오면 제가 항상 이제 이걸 하라고 배웁니다. 뭐 그걸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분 30초 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근데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는 거의 안 다뤄집니다. 교과서는요 풀기는 진짜 한 페이지밖에 없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유형책에서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보통 이 풀기 파트의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일단 뭐 중3 문제긴 한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 이거 이번 주 못 끝날 것 같다. 좀 아쉽다. 금요일 또 수업을 해야 이게 딱 깔끔하게 그냥 이제 끝나는데 아쉽다. 생각보다 여기 뒤에 좀 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판별식 뒤에 가면 좀 또 문제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또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급하게 하기 좀 중요해 내용들이.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뭐 필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예로부터 방정식 문제인데 근이 나와 있다. 뭐 하라고 배워요? 대입하라고 배웁니다. 원래 근의 뜻이 뭐냐면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게 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로부터 근이 나오면 대입하라고 배우죠. 이 문제의 풀이는요 대입을 먼저 합니다. 자, x에다가 루트 3을 넣어보시면요 3 더하기 루트 3k 빼기 6이 되는데 이 식이 참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근이거든요. 그리고는요 어떤 k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특별히 어렵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 한 문제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4번은 일단 넘어갈게요.
요건 제가 좀 상황 봐서 오늘 시간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인데 이제 앞으로 고등부에서는 절대값 관련 내용들이 좀 중요해요. 절대값 방정식, 절대값 부등식, 절대값 함수 좀 다 중요한 내용들이라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든 좀 이따가 뒤에 걸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지? 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요. 밑에 유형 5번 소위 활용 문제입니다. 자, 429번 풀어보실래요? 자, 활용 문제 사실은 뭐 중3 문제야. 이건 중3도 지금 풀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뭐 활용 관련해서 다들 대충 이제 나름대로의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또 활용 문제는요. 똑같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여러분 하시면 돼요. 뭐 그림도 그려보시면 되고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을. 자, 지금 유형 4번 제외하고는 다 지금 복습이야. 중3 내용들. 뭐 좀 새로운 거 없어요, 아직은. 자, 위에다가 그럼 필기 하나 드릴까요? 자, 활용 문제 풀 때 제가 중등부 때도 뭐 이런 필기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활용 문제는 어떤 스토리를 주는 문제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은 팁은 첫 번째 끊어 읽기. 사실 이 팁은요 꼭 활용이 아니어도 수학 문제 풀 때는 항상 끊어 읽기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끊어 읽고 그때그때 할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그림을 좀 활용해 보세요. 특히 이번처럼 도형이 나왔는데 어떤 친구는 그림도 안 그립니다. 자신 있나 봐요. 여러분들 수학은요 어쩌면 그림이 반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림 활용.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통 이제 여기 밑에 써 있는데요 보통 마지막에 묻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보통 X라고 많이 둡니다. 물론 가끔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걸 두는 게 좋을 때가 있지만 웬만한 경우는 마지막에 묻는 걸 X라고 두고 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필기해 드리고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m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그립니다. 자,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고 했으니까 현실 고증에서 좀 이게 지금 현재 상태 맞나요? 현재란 말보다 마지막에 처음이라고 쓰겠습니다. 처음.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걸 미리 보고 왔다면 처음 땅의 가로의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x라고 둘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장 때문에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x 빼기 3이겠죠. 왜 가로가 3m 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끊어 읽기. 그리고 이제 뭐야? 어떤 변화를 줍니다. 뭐 변화라고 할까요? 변형? 자, 어떻게 바꾸냐면 읽어볼게요. 가로의 길이는 3m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16m만큼 늘렸대요. 그럼 약간 좀 현실 고증하자면 세로는 늘어나야 되고 가로는 약간 줄어야겠네요. 자, 가로는 3m만큼 줄었고 세로는 16만큼 늘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교하는 게 두 친구의 넓이가, 자, 넓이 구해볼까요? 넓이가 처음에 이거의 2배가 되었대요. 픽 세웠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푸시면 이제 x 나오겠죠. 뭐 사실은 이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실 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올 거고요. 자, 다음 장 가서 이제 63쪽부터가 이번에 신상입니다. 신상. 이제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란 걸 배웠고, 자, 여기 문제 푸실 때 한 가지 당부사항은 그냥 풀지 말고 판별식 관련 문제 멘트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유의 멘트가 있어요. 이제 앞장과 다르게 풀라는 말이 안 나와. 어떤 글의 종류, 좀 그런 멘트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아까 본 적 있죠?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런 게 이제 판별식 멘트야. 어떤 글의 어떤 종류 같은 거. 그치? 판별식 관련 멘트. 자, 하나 해볼 건데 435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멘트들이 쭉 나와요. 뭐 두 실근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 중근 가질 때, 중근 가질 때, 중근 가질 때. 그냥 이제 그런 멘트가 판별식 멘트입니다. 판별식 멘트.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판별식을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꼭 숙제하면서 근을 구하라는 문제랑 이번 페이지 문제를 비교해보세요. 좀 특유의 멘트들이 있어요. 자,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너네가 이번 시험 끝나고도 이 판별식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 냄새를 맡을 줄 모르는 친구들은 나올 때마다 물어봐요. 쌤 어떻게 해요? 판별식 멘트인데 누가 봐도. 자, 머릿속 꼭 정리해. 중3 때는 컨셉이 근을 구하기야. 이제는 근데 별로 안 구하고 싶어요. 근 구하는 거 많이 해봤거든. 자, 안 구하고도 이런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미리 말할게요. 주의할 게 좀 있어요. 좀 약간 생각보다 별 2개나 써 있는데 한 2.5개 정도야. 어쩌면 얘가 시험에 그대로 나와도 나쁘지 않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만 풀고 나머지 기본적인 종류 관련 문제는 쭉 패스할 겁니다. 나머지 너무 똑같아요. 그냥 판별식 구한 다음에 부등호 방향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양수, 영, 음수만. 그치? 자, 이 문제 자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자,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주의.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생각보다 별 2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이런 2차 방식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끊고 혹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나요? 자, 우리가 중3 때도 약간 어려운 문제를 예를 건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 주의할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얘가 지금 특히 문자가 최고창에 걸려 있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돼. 왜냐면요. 이 말을 이해했다면 K는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치? 아마 이제 이거 체크 안에서 그냥 판별식만 체크한 책은 이미 틀립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야 돼요. 왜? K가 0이면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그냥 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 풀다가 최고차항 계수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조심하세요. 저거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도 말한 적 있는 실근을 갖도록. 자, 이상하게 많은 친구들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판별식 문제인데 0보다 크다만 체크를 해. 이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추가라고 필기했는데요. 실근을 갖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도 맞지만
중근도 실근이에요. 근의 종류로만 치자면. 그래서 요것도 주의를 해야 돼. 주의를. 자, 요거 두 개를 피해서 정답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뭐 주의할 건 아닌데, 여기가 2의 배수니까, 가급적이면 짝수 공식, 짝수 관련 판별식을 쓸 줄 알면 훨씬 낫다는 거야. 당장 이 문제만 봐도 짝수 공식을 안 써도 물론 가능하지만 조금 더 돌아가겠죠. 자, 짝수 공식은요, 이 자리의 제곱, 자, 2는 빼고, 요 자리의 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구할 때는 짝수 공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판별식 관련 문제는 짝수 공식을 선호합니다. 이게 빨라요 좀. 이렇게 요 자리 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그리고 실근을 갖도록 0 이상이다 로 부등식을 세웁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완전 제곱식. 그리고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지워지고 지워지고 이항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아마 여기까지 온 친구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를 주의해라? 1번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야 돼. 어쩌면 이렇게 해서도 정답은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 얘랑 같은 말인데 표현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표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린 지금 정답이 뭐냐면요. K가 1 이하인데 0은 안 돼요. 극이 가운데 하나 있는 0은 빼줘야 돼.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잘 보세요. 자, K가 1 이하잖아요. 근데 쭉 가다가 0에서 한번 끊어가야 됩니다. 0 안 돼요. 그리고 다시 0보다 작으면 돼요. 요게 이제 종종 쓰는 표현인데 요런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부등식에서 숫자 하나 빼고 싶으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같은 말이죠. 정답은 요렇게, 해설지는 요렇게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좀 필기해 두셔가지고 좀 잘 피해 가야 돼. 꽤나 의미 있는 문제예요. 여러모로.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이니까 K가 0은 안 돼요. 두 번째는 실근을 갖도록 판별식이 0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짝수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줄 안다면 요 짝수 공식 판별식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가시면 되고, 어쩌면 마지막 네 번째는 요 표현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요. 중근 판별식이 0이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지금 풀진 않을 건데 439번 보시면요. 이거 제가 말한 적 있죠. 이제 앞으로 잊을만 하면 나올 거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멘트가 무슨 멘트인지 기억나세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된대요.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 항등식이라는 게 제가 말한 적 있는데 보통 항등식이라고 안 나와요. 뭐뭐 값에 관계없이 항상 된다. 혹은 모든 K에 대해 항상 된다. 이런 멘트로 나와. 자, 이 문제는요. 스포하는 겁니다. 항등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도입부는 항상 중근을 가질 때 라고 해서 이번에도 항등식이 살짝 스며들어 있는 그런 문제예요. 순서는 판별식으로 식을 만든 다음에 마무리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의 왼쪽 문제는 허근 하신대요. 허근.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겠죠. 허근일 때는. 이렇게. 자, 오른쪽에 443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쩌면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시면요. 마지막에 해석만 하시면 돼요. 자, 443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쉬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쉬는 건 좋아. 저도 좋은데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결국 이제 이 책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쉬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하필 계속 금요일 날 걸려가지고 진짜 너무 아쉬워요. 차라리 목요일 날 하루 정도만 걸리면 좀 갈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상 그러면 숙제 검사 빼면 일주일에 지금 2번만 하시면 2시간밖에 수업 못 해요.
도대체 2시간 동안 무슨 진도를 나가요? 수학이. 그러니까 중학생처럼 슬슬 느낌 오겠지만 단순한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도 이제는. 자, 얘는 판별식 관련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판별식 구한 다음에 한번 위에 있는 식을 적절히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돼요, 그냥 진짜로. 가끔은 제가 숙제 낼 때 이제 안 푼 것도 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것도 고민이거든. 그럼 내가 어려운 걸 다 해줄 게 맞냐? 그것도 사실은 좀 웃기긴 해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 거 같이 해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실수 ABC가 이거를 만족한대요. 뭐야? 일단 뭐 그렇구나. 네. 그리고 문제에서 이 친구를 판별하시오. 자, 판별식 쓰란 얘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판별식 갑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제 혹시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만 대입하고 싶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잘해야 돼. 여러분들은요. 뭔가 제가 가끔 드는 비유 중에 레고 같은 건데 수학은 원래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이런 걸 제가 앞으로 따라간다고 할 건데 이거를 못하면 나중에 수능이라던가 아마 많이 어렵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것만 잘해도 학교 뭐 2등급 이상은 그냥 나와요. 2등급까지는. 알겠지? 자, 이제 그럼 대입해 보시면요. 뭔가 전개도 해보고 싶죠. 그리고 뭔가 인수분해도 해보고 싶다는 거야. 요렇게까지는 왔어야 됩니다. 뭐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당연히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에 해석만 앞두고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A랑 C가 실수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아는 상식 중에 실수는요.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죠. 자, A랑 C가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0 이상이야. 즉 결론적으로 판별식이 0 이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근을 가진다? 그냥 실근을 가진다. 라고 정답을 쓰면 되는 문제예요. 뭐 이런 느낌이란 거 사실은 이런 느낌만 말하자면 어쩌면 약간 실수 관련 상식을 이용해서 그냥 푸는 거예요. A씨가 실수니까 제가 뭔지 몰라도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이겠죠. 즉 판별식이 0 이상이란 말은 실근을 가진다 라고 배웠잖아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혹은 중근을 가지겠죠. 근데 보통 묶어서 실근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밑에 보면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판별식을 써보라는 거야.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요 조건 이용해서 뭔가 이제 최종적인 해석이 될 겁니다. 아, 그럼 얘는 뭐 음수니까 이렇게. 마찬가지야. 믿음을 가지고 판별식을 써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아마 위에 있는 요것도 판별식 관련 멘트인데 요거 두 개를 적절히 접목해보면 뭔가 마지막에 해석이 될 겁니다. 아, 이 말 하고 싶은 거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에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인수분해에서도 마지막에 삼각형 어떤 거니 뭐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447번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뭐 삼각형이 뭔지는 마지막에 고민할 거야. 어떤 친구는 문제를 조금 읽고 삼각형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 일단 그거는 마지막에 보면 되는 건데 제발 겁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수학 문제 풀 때는 겁먹지 마세요. 너네들 뭐 남학생들 게임 좋아하며 신작 게임 나왔다 겁먹으세요? 혹은 뭐 여학생들 새로운 화장품이야 겁먹으시나요? 그냥 해보면 돼. 쓰다 보면요 뭐 되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겁은 먹지 말고 잘 끊어 읽고 할 게 있을 거야. 할 거라세요. 알겠죠?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이 문제까지만 풀까 합니다. 오른쪽에 완전 제곱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 중근이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가질 때는 중근 관련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유형 4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뭐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내용 할 거고요. 이제 아마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해서 3번에 걸쳐 끝내겠습니다. 여기는 2번은 조금 타이트해요. 만약 끝나고 질문이 추가로 있다 하는 친구는 잠깐 남아서 질문 마저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공부니까 열심히 해서 많이 얻어가세요. 자, 1분 20초 드렸고요. 어쩌면 또 이 난이도가 참 그래. 이게 여러분 사실은요. 마지막에 이제 어떤 부등식이 나왔을 건데 사실 그 부등식을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어려운 문제예요. 왜? 중학교 내용이거든요. 마무리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2차 방정식인데 자, 읽어봤더니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요. 요런 게 이제 앞으로 판별식 멘트입니다. 이거는 근을 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판별해보라는 거야. 자, 어쨌든 두 허근이니까요. 판별식이 뭐?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판별식 먼저 클 때는 도실근, 0일 때는 중근, 음수일 때는 허근입니다. 자, 이제 위에 보시면요. 또 나왔죠? 짝수 관련 공식을 그래서 좀 요로부터 요런 식은 짝수 공식을 좀 이용하면 편합니다. 자, 이용하겠습니다. 제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짝수 공식은요 4ac가 아니라 그냥 ac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전개해 볼까요? b제곱 플러스 2bc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bc가 0보다 작다. 요렇게 지워지고요. a제곱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저는요 지금 뒤에 읽지도 않았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끊고 할 걸 한 거야. 앞으로 이런 걸 잘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뒤에 읽어봤더니 마지막에 뭘 하래요? 이 ABC가 어떤 이제 세 변의 길이가 되는 삼각형이 있나 봐. 즉 이거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뭐니? 문제입니다.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여기서 막히면 그냥 이제 옛날 내용 까먹은 거예요. 자, 중2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중2 때 피타고라스를 배우면서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면 직각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균형이 깨지면 이렇게 한쪽이 더 커지면 어떤 직각 말고도 둔각, 예각도 알 수가 있거든. 자, 한번 오랜만에 좀 필기해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필기해 드릴게요. 요게 직각이죠. 딱 밸런스가 맞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쪽이 길어지면 이게 이제 둔각이야. 자, 그림으로 상상해봐. 한쪽이 밸런스가 더 길어지면요 둔각이 돼버려요. 약간 이런 거 한쪽이 길어지면요 둔각이 된다고. 둔각이. 그리고 만약에 두 개 쪽이 더 커지면요 이게 예각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치. 요걸 언제 배워? 중2 때 배워. 중2 때.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문제는요 별이 한 개긴 한데 이거를 모르면 별 한 개가 아니야. 그냥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 좀 수학은 그래요. 옛날 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야. 갑자기. 자, 어쨌든 자 마지막에 나온 게 요식인데 이제는 알 수 있겠죠. 한 개 쪽이 크네. 얘는 뭐다? 둔각 삼각형일 거다. 사실은 둔각은 잘 안 나오는 편이라 어쩌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렇게. 근데 보통은 정답 쓸 때 아마 답안지에는 빗변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빗변이 A인. 좀 이렇게. 뭐 풀네임은 빗변이 A인. 뭐 혹은 누가 둔각인지 각도로 알려주든 빗변 알려주든 둘 중에 한 개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둔각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 유형은 저희 얼마 전에 인수분해도 본 적이 있는 삼각형이 뭐니 뭐 그런 문제니까 그냥 해보시면 뭐 해석될 겁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은 자 여기는 안 풀 건데 아까 제가 날선형 스타트에 설명드린 완전 제곱식일 때 여기 써있죠?
완전 제곱식은 거의 동의어야. 중근. 그리고 이번에 배운 게 판별식 0. 요렇게 세 개가 이제 한 세트로 보이셔야 됩니다. 사실상 거의 다 같은 말입니다. 완전 제곱식이다. 아, 그러면 중근 같은 거구나. 아, 그럼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완전 제곱식일 때, 완전 제곱식일 때, 그리고 완전 제곱식일 때. 이멘트 또 나왔네요. 이멘트.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는 다시 말할게요. 여기 65쪽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유형 4번은 안 풀겠습니다. 그 중간에 절대값 방정식은 유형 4번, 그 61쪽에 있는 유형 4번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꼭 연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새로운 거 딱 하나 배웠어요. 판별식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종류 관련 멘트가 나오면 그를 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판별식을 이용한 부등식 문제로 많이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남으시고요. 고생하셨고 수요일에 뵐게요.